겉으론 정말 완벽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허당인 사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눈물이 많은 사람. 우리는 이런 걸 바로 반전 매력이라 부르죠. 반전 매력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반전 매력의 포인트는 바로 빈틈입니다. 왜냐하면 빈틈이 있어야 들어갈 자리가 생기거든요. 또 인간미가 넘치기도 하고요. 오히려 가끔은 부족하고 서툰 것이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빈틈이 있는 것도 나름대로의 매력이거든요. 뉴스는 음악을 타고 빈틈 넘치는 매력 넘치는 DJ 한주혜와 함께합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뜨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쳐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안녕하세요. 뉴움타 가족 여러분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듣고 오셨습니다. 잔잔하고 너무 듣기 좋네요. 이제는 날씨가 제법 선선해져서 그런지 확실히 사람들 옷이 전보다 두꺼워진 게 보이더라고요. 새삼, 이제 진짜 가을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패션 아니겠습니까? 패션의 계절, FW 시즌이 왔잖아요. 저도 요즘 틈틈이 쇼핑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왜 이렇게 사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정말로. 요즘에는 또 올드머니 룩, 그리고 프레피 룩이 대세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클래식 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 제가 또 그런 스타일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분명 작년 가을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희한하게 옷장을 열어보면 꼭 입을 옷이 없습니다. 와, 사도 입을 게 없는 매직. 언제 이 매직은 풀리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예쁜 옷 입고 데이트도 하고 인생 사진도 찍고 행복한 가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가을을 만끽하면서 오늘은 조금 운치 있게 시작해 볼까요? 출발! 시작! 여러분은 지금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 주의 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와!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2번 템플스테이입니다. 사찰에 머물면서 불교 문화와 사찰 생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맞추는 문제였죠. 역시나 많은 분들께서 정답 맞춰주셨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 뽑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렸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재밌는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귀 쫑긋하고 열심히 들어주시고 퀴즈 참여 꼭 해주시는 거 약속! 10월 둘째 주, 한 주의 뉴스는 음악을 타고 오늘도 순상 뉴스로 시작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세영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세영 기자입니다. 아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대만 갔다 온 기획 취재 있잖아요. 네네.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취재차 좀 자리를 비웠습니다. 좀 많이 바쁘셨군요. 네, 많이 바빴습니다. 요즘 가을인데 설레이거나 좋은 소식 없으신가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을이기 때문에 조금 끌어올려야 돼요. 네, 슬픈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유익한 소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전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순상 뉴스는요, 쓰러지는 소상공인 경기 부양책 시급입니다. 중부일보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회에 걸쳐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과 상인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10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BSI는 각각 95.7과 86.3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BSI는 사업자가 느끼는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이제 경기 지수를 뜻합니다. 네. 수치가 100을 넘기면 경기 호전이고요, 또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전망하는 사업자가 많다는 뜻인데요. 이제 다시 말해서 소상공인들이나 또 전통시장 상인들은 경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네. 상인들은 사업을 유지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것으로 인건비, 임대료, 대출이자 등을 꼽았는데요. 특히 대출 상황으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맞아요. 그죠. 정말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통계로도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지난 전국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난달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소상공인 1,345명을 대상으로 금융실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현재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 정도에 대해 응답자 87.6%가 힘들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아유, 87.6%나 힘들다고 하셨군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문제는 매출이 오르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제 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까 매출도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사인데요. 올해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이 500만 원 미만이라는
미만이라고 응답한 상인의 비율도 32.6%에 달했습니다. 아이고 꽤 많네요. 네, 정말 많습니다. 금융 비용 부담이 이제 커지는데 이제 매출액이 이제 오르지가 않으니까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경기도 내 소상공인은 72만 명 정도로 집계되는데요. 지난해 4분기에만 15,625건의 폐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주머니 사정이 가벼울 땐 솔직히 소비부터 줄이니까요. 맞아요. 네. 일반 그 시민분들도 사정이 어려우니까 네. 지갑을 확실히 닫을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네. 정부든 경기도든 우리 상인분들 조금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요. 사실 이제 도와드리고 싶어도 네. 도와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다. 그게 네. 무슨 얘기죠? 그 해당 보도에 따르면요, 그 경기도 의회는 2023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지원 예산 40억 원과 또 판촉 지원금 5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 보통 이제 그 전에 저희 코로나가 있었을 때는 워낙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현금을 이제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외에는 그 소상공인들에게 그 현금 지원보다는 어떤 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삭감된 예산들은요, 이제 보통 노후화된 시설을 이제 개선하거나 또 홍보할 때 쓸 수 있도록 이제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던 지원 예산이었는데 이게 모두 삭감되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사라진 셈입니다. 아, 그러면 소상공인분들의 반발도 심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경기도 상인연합회와 또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상인들은요, 예산 삭감을 두고 그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상인과 소상공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처사라며 경기도 의회는 예산을 복구하고 예결위원들은 전원 사퇴하라라며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네. 그래도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원책 등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요, 이제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 정부도 지원 예산이 이제 삭감되는 분위기라고 하면서요, 이제 세수 부족으로 대안이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지만 그래도 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했고요. 또 정은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한유예 같은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일자리 교육이나 또 실업급여와 같은 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도 해야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네, 아무쪼록 조금 더 진지하고 깊은 고민을 통해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네, 제가 가져온 두 번째 뉴스는요, 식을 줄 모르는 탕후루 인기 사회 문제로입니다. 혹시 한두 씨 탕후루 드셔보셨나요? 한두가 누구시죠? 저 대신 드리시나요? 아니, 탕후루 드셔보셨어요? 저는 탕후루 한 두 번 정도 먹어본 적이 있는데 네, 어떠셨어요? 제 주변 친구들은 거의 탕후루에 미쳤어요. 그래서 일명 요즘에 탕친자라고 할 정도로 정말? 뭐 거의 중독성 있게 먹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디는 이제 근데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예. 그러면은 MG인가요? MG가 아닌가요? 어렵네요. MZ처럼 시도했으나 네. 뼛속까지 MZ는 아니었다. 그 요즘에 그 속된 말로 탕후루를 먹어야 뭐 MG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탕후루 가게도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네, 정말 많더라고요. 네. 정말 주위에서 보면은 많은데 이게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제 정말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인기의 척도는 검색량이나 아니면 뭐 소셜 미디어에 포스트된 거 이걸로 이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에 이제 탕후루를 검색하면요, 네. 해시태그 수가 약 15만 개 야. 정도라고 하고요. 네. 또 7월 기준 그 배달의 민족 앱 검색 순위에서 탕후루가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은 게 네. 탕후루를 배달해서 먹는다? 사실 제 세대는 좀 네. 부담스럽거든요. 디저트 그 맞아요. 꼬치를 맞아요. 배달해서 먹기가. 네, 배달료도 내야 되고. 와, 근데 3위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네. 놀랍네요. 네. 와, 정말 탕후루 열풍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틀린 말이 아닌데요. 이제 그런데 이제 탕후루가 이제 인기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뭐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기별로 인기를 끄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네. 탕후루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네. 그냥 그 음식일 뿐인데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그
개인의 건강상으로 문제가 있다, 네.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일부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 탕후루는 치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제 그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탕후루는요,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딸기나 이제 포도 같은 이제 과일을 꼬치에 꽂은 뒤에 이제 표면을 이제 설탕이나 물엿으로 이제 코팅한 그런 음식인데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섭취하기 전에는 매우 딱딱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탕후루를 이제 베어볼 때 치아에 금이 가거나 아니면 이제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 입에 들어가면 이제 설탕이 녹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녹은 설탕은 이제 매우 끈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계속 씹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크라운이나 뭐 임플란트 등에 이제 설탕이 달라붙었다가 보철물이 빠지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충치 발생률을 높인다는 것인데요. 네. 보통 충치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입안에 있는 이제 플라크와 또 설탕이 만나서 이제 산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입안에서 이제 시럽화된 설탕은 이제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리 닦아도 그래서 이제 충치를 발생시킬 위험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맞는 이야기 같은데요. 네. 근데 결국 개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먹는 사람이 조금 조절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사회 문제까지 번져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탕후루 때문에 특히 자영업자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노탕후루존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그 탕후루는 약간 그 디저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미리 사가지고 이제 그 산 음식점이 아니라 단 음식점에 들어갈 때 이제 들어가서 먹거나 아니면은 먹으면서 들어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다 먹었다 치고 한 뒤라면은 그 탕후루를 다 먹고 어디에 버릴까요? 봉투에 같은 데 담아놨다가 뭐 아니면 식당 직원분들한테 네. 버려달라고 하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보통은 이제 한디처럼 이제 담아왔던 봉투 뭐 이런 거 아니면 준비했던 봉투에다가 이제 그대로 버려서 담았다가 식당에 처리를 이제 부탁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쵸? 많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꼬치에 꽂아져 있다 보니까 이 꼬치들이 그 쓰레기 봉투를 뚫고 나오면서 이제 다른 손님들이나 직원들이 그걸 이제 무심결에 만지다가 다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군요. 네, 또 이 끈적한 설탕물들이 매장 이곳저곳에 이제 흘려져 있어가지고 또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옷이나 또 피부에 묻는 등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수원역을 찾은 이제 취재진과 이제 만난 한 시민은 밤만 되면 줄을 서서 먹는 탕후루에서 떨어진 설탕 시럽 때문에 신발 바닥이 끈적끈적하다. 그러면서 제발 잘 좀 버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번화가를 가면은 그 탕후루 꼬치가 거리에 많이 버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면서 이거 좀 문제될 것 같은데 했는데 역시나 문제가 되고 있군요. 노탕후루 존까지 생길 정도면 가벼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건강이야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잘 조절해서 먹으면 될 것 같고요. 단 다른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네. 탕후루를 찾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순상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사랑이 되어줘 내 모든 걸 너에게 기대고 싶어
네, 핑클의 영원한 사랑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아이디 JIW5525님, 지우25님께서 뉴음타 참여하기 코너를 통해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사연은 굉장히 부러운 사연이라서 조금 읽기가 싫은데, 하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부러운 사연이에요. 자,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몇 년 전만 해도 결혼은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예비 신랑은 대학생 때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13년을 만났는데 기쁠 때나 슬플 때 매 순간 제 옆에 함께 있어줬답니다. 요즘은 결혼 준비로 예민해져서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은 남자친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고 지금처럼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보자. 신청곡은 핑클의 영원한 사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우, 정말 행복한 소식이네요.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부러워서 좀 장난을 쳐봤어요. 13년을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와, 근데 13년이면 거의 뭐 가족 아니에요? 부럽습니다. 저도 그 장기 연애를 좀 하고 싶어요. 좀 나이가 들면서 너무 단기 연애를 해가지고 그 장기 연애 비법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가을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결혼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음 달에도 결혼이 있고 다다음 주에도 또 결혼식장을 가야 되고 아무래도 날씨가 선선하다 보니까 결혼하기 딱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뭐 결혼 전에 일단 연애부터 좀 해야 되는데 가을이라 그런지 옆구리가 너무 시려요. 네, 저도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우25님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두 분 행복하게 100년해로 하시길 바랄게요. 뉴음타 선곡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댓글창이나 뉴음타 홈페이지 참여하기 코너를 통해 노래를 신청하시면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신청해 주세요. 세대를 불문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누구나 갖고 있죠. 그래서인지 과거에도 현재에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식을 줄 모릅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관련 정보와 뉴스가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이게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리기만 하는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JB 초대석 바로 그 사람. 오늘 게스트는요. 국내 최장수 건설업 분야 애널리스트로 활약하며 다수 저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 분이죠. 바로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님 모시고 오늘 수도권 부동산 전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아닙니다. 어머, 녹아내릴 것 같아요. 저희 우리 JB 라디오 청취자 그리고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JB 라디오 청취자분들, 구독자분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요. 저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한테 도움드리는 그런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요즘 되게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뭐 KBS 이런 공중파 방송에도 다수 출연하고 계시고 또 3프로라는 프로그램도 출연하시는데 그래서 많은 팬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기대를? 오늘 진짜 그냥 적나라하게 네.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유익한 전망 그리고 돈 되는 전망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죠.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사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하는데 지금 집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지금 네. 살 때가 아니고요. 그래요? 예, 집은 언제 사야 되냐면 집값이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네. 이제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했으니까 네.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될까요? 가능성이 높죠. 오. 네.
근데 그게 언제일지는 아직은 뭐 감히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언제라는 말이 사실은 맞히기 힘들어요. 그쵸. 그리고 언제 얘기하는 건 사기꾼에 가깝다. 네, 그러니까 그쵸. 시장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흐름과 변화를 읽어야지. 네. 그 예를 들어서 2025년, 뭐 26년. 근데 25년까지 그럼 안 사고 나는 빠져도 기다릴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전에 빠지면 사야죠. 아. 이것처럼 사실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렇게 뭐랄까 투자해야지. 사실은 이렇게 시기를 얘기한다는 건 어렵기도 하고, 네. 그건 맞추기도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그 부동산 가격을 하락하는데 뭐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작용할까요? 뭐 예상하는 이유. 가격이 하락하는 건 모든 재화가 같은데요. 수요가 감소하거나 네. 아니면 공급이 증가할 때죠. 근데 지금 한국의 부동산이 네. 전망해 보면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하락하겠죠.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사야 되는 타이밍인 건가요, 그때? 그렇죠. 그때 가격이 떨어지면 내 집 마련 한다. 어.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시고 사실 이 부동산인 게 이렇지 않습니까? 네. 한디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을 사는데 내 생애 동안 집을 몇 채 살까요? 내 몇 번 생애 해볼까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3번, 4번 이상은 그럼 하지 많이 않을까요? 하시는 거예요. 아, 많이 하는 평균적으로 건가요? 한 두세 건 하시는데 오. 두세 건 하시죠. 저희 집이 이사를 많이 다녔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네. 평균적으로 한 두세 번 하시는데 그럼 일종의 내가 일생 동안 두세 번의 기회인 거잖아요. 그쵸. 그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은 언제 사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 여러분들 경험을 잘 보시면 부동산이 떨어질 때가 오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그때 사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쵸. 제일 가격이 좀 낮을 때 사는 게 좋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분명히 그런 기회도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내년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 거란 예상이 있어요. 그게 맞나요? 내년에? 분양 물량이 줄겠죠. 그런데 분양 물량, 그러니까 저희가 주택 공급을 얘기할 때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디님 물어보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네. 공급이 감소하니까 집값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이거잖아요.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개념 규정을 확실히 하자고요. 네. 뭐냐면 자, 한디님이 집을 사시러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네. 어떤 집을 삽니까? 내가 살고 싶은 집, 교통. 아니 그건 기본인데 네. 어떤 집 건설사가 갖고 있는 집이에요, 분양하는 집이에요, 누군가 갖고 있는 집이에요. 아, 누군가 갖고 있는 집.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누군가 갖고 있는 집을 산단 말이죠. 네. 분양하는 집도 물론 있지만 누군가 갖고 있는 집을 살 때 그러면 공급이 뭡니까? 공급이요? 네. 네. 그 뿌리는 그렇죠. 그쵸. 누군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 네. 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게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이에요. 무슨 말을 드리자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아파트 분양이 감소해도 누군가 내놓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공급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격이 분양을 안 해도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겠네요, 사실. 그쵸? 그 지점이 좀 어려운 건데 그 흐름은 이해할 수 있죠. 최근에 매물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만 해도 네. 기존에는 10만 채, 그러니까 아파트 매물의 양이 10만 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주 최근 수치로 어제 수치로 13만 채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기 시작했어요. 내놓기 시작하는데 또 거래량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쵸.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거래가 안 돼.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격을 낮추겠죠. 그럼 그때 딱 사야 되죠. 그렇죠. 그쵸?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그게 중요한 경우도 겁니다.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기준이 필요한데 네. 자, 그래서 10% 떨어질 때가 많이 떨어진 거냐, 20% 떨어진 게 많이 떨어진 거냐. 쉽게 말하면 5억짜리가 4억대가 싼 거냐, 3억이 싼 거냐. 어떻게 구별합니까? 글쎄요.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요? 전 잘 모릅니다. 네. 알려주세요.
네. 언제냐면 그렇게 가격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다시 증가할 때요. 아, 유레카. 대박. 맞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5억이 3억으로 떨어졌어요. 네. 근데 거래가 안 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더 떨어질 거란 그렇죠. 얘기네. 근데 5억이요. 4억으로 떨어졌어요. 네. 근데 거래가 되네? 그러면요. 그럼 그때 매수 타임이네요. 그때가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네. 그럼 그때 딱 사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량을 같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만 피상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거래량도 같이 보시는 겁니다. 신문에서 보면은 가격이 뭐 몇 억 올랐다 이런 기사도 많고 전문가들이 맞아요. 리뷰를 많은데 그거를 같이 거래량과 보셔야 돼요.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만 들으면 사실 이제 우리 대중들은 그거 현혹됩니다. 아, 지금 사야 되나? 오.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맞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은 줄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있다는 거죠. 반대로 거네. 가격 떨어지면 또 그렇잖아요. 와, 가격 빠지네. 근데 이상하게 가격 빠지는데 거래량이 회복하고 증가해요. 추세적으로. 지금이 좀 그런 추세인가요? 아니 지금은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은 다시 줄어들어요. 아, 정확히는 가격이 빠졌다가 오르는데 거래량은 줄고 있군요. 줄고 있는 거죠. 특히 경기 지방은 조금 더 줄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실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전체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따도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내가 살고 싶은 이 아파트 한 10개 정도를 리스트를 만드신 다음에 네. 그거의 가격과 거래량을 같이 이렇게 쭉 파악해 보시는. 그리고 나의 예산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산하고 대출 규모하고 해서 딱 맞을 때 집을 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주택을 구매할 때 첫 그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주의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주의할 사항 많죠. 네. 저는 아직 내 집 마련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1인 가구로서 무서워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떤 걸 주의해야 할지. 그거 무서운 걸 주의해야 돼요. 아, 그죠. 용기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용기를 가져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이게 부동산은 단위당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맞아요. 용기가 잘 안 나거든요. 내가 제일 비쌀 때 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나 그리고 내가 지금 안 사면 더 오르면 어떡하지? 네. 그래서 비슷한 또래인 20, 30대가 사실 최근에 연꿀도 많이 하고 맞아요. 무리하게 집을 샀잖아요. 그런데 대출 금리가 또 무진장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도 영끌에서 샀지만 금리들이 또 허덕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특히 젊은 분이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그러니까 사보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제가 제안 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중요한데 네. 긴급하지 않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세요.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질문. 자,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나는 내 집 마련할 때 청약을 할 건가? 아니면 구주택을 살 건가? 아. 이거는 긴급하지 않지만 그쵸. 예를 들어서 중요하고 긴급한 건 이거죠. 막 여기서 분양해. 그러면 분양 일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네. 빨리 이거 참여해야지. 이런 건 중요하고 긴급하기 때문에 답을 다 가져가요. 네. 근데 그 이면에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근본적인 질문. 뭐냐면 내가 지금 청약에 참여할 건가? 아니면 네. 집값이 떨어지면 구주택을 살 건가? 이 질문의 답을 먼저 찾은 다음에 청약을 참여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중요한데 긴급한 질문만에 답하고 그런 행동만 하니까 막 부동산에서 전화 오면 싸게 나왔어. 그러면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이 없이 그냥 달려가서 사요. 맞아요. 현혹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여유를 가지시고 급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질문들이 뭔지 찾아보고 그 질문에 먼저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다. 확실히 자기만의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답입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청약 무용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요즘에 더 그런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청약을 20살 때부터 들었습니다. 부모님 덕에. 그런데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뭐 이렇게 1인 가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청약에 늘 넣어도 당첨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 되더라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네. 아, 그쵸. 일단은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어쨌든 최근에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맞아요. 당첨이 돼도 그 중도금 내고 그다음에 계약 뭐 나중에 잔금까지 내기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다시 오르고 있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되게 흥미로운 현상인데 같은 동네에 3년밖에 안 된 아파트는 5억인데 네. 청약 신청 받는 아파트는 6억에 분양해요. 네. 근데 5억은 안 팔리고요. 6억은 청약 경쟁률이 200대 1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날까요? 훨씬 싼데 5억은 안 사고 왜 6억의 청약에 우리가 다 너무 새 거에만 집중하는 건가요? 아니, 새 아파트? 아니 3년인데요? 아 그러네. 3년도 왜 그러는 거예요? 3년짜리 살려면 5억 다 내야죠. 그것 때문이구나. 근데 분양 당첨되면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이나 이거는 심지어 대출 규제도 안 받아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일단 당첨만 되고 보자. 그다음에 분양권 전매하고 결국엔 지금 청약시장에 투자 수요가 들어와서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저는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다 당첨돼서 나중에 됐는데 분양권 전매가 안 돼. 그리고 맞아. 본 대출로 전환이 안 돼요. 내가 소득이 네. 낮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총체적 난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분양시장이 되게 리스키하다고 봐요. 어. 그래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돈이 없어서 청약을 못 해요. 그런데 반대 이면에는 돈이 없어도 청약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극단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데 네. 일단 내 집 마련이고 청약이고 투자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는 있다. 아시죠? 네. 꼭 내가 돈이 전부 다 있어야 사는 건 아니다. 아 그러면 오히려 청약을 좀 투자 측면으로 가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감내할 수 있다면. 아 감내할 수 있다면 예,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극단에 가는 건 아니다. 유연하게 투자로도 보고 내가 최악의 경우에는 실수요로도 할 수 있는 상황. 근데 너무 극단으로 나 무조건 이거를 투자로 사서 나중에 막 뭐 헐값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양권이.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아 근데 이건 진짜 예측할 수가 없다. 그죠? 본인만의 확실히 그 기준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투자 중요하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살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명확하게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약간 양다리여야 된다. 양다리 저 양다리 못해요. 아니 투자에서는 양다리가 중요하다고요. 아. 뭐냐면 내 집을 사더라도 투자 차원에서 보고 투자할 때도 내 집 마련하는 것처럼 보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네. 이해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아니 어려우니까 해볼 만하죠. 쉬우면 뭐. 양다리 이거 진짜 딱 뭔가 양다리 정법. 와닿는 것 같아요. 왕다리, 그러니까 양다리. 예, 어떤 그 부동산이나 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투자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는 또 살 거다라는 생각도 가져야 그렇죠. 된다라는 너무 거죠.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 극단으로 가면 안 되는 극단으로 거. 가면 투기고. 그렇죠, 그렇죠. 네. 투자와 그리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네. 사용과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된다. 그쵸. 너무 내가 살 집만 찾다 보면 네. 용기도 안 나고 찾기도 힘들고. 근데 투자로 또 바라보면 너무 또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어렵나요?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의 이 진심을 네.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저도 사실 그런 개념이 아예 없었는데 오늘 좀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주 살짝 알 것 같습니다. 예,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약간 기초 단계로서 뭔가 저만의 그 부동산 개념을 좀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양다리를 걸쳐라. 그거 너무 저는 확 와닿은 말이었어요. 네. 왜냐면 저는 청약하면은 만약에 되면 안 되는 막 이런 생각부터 했었는데 되면은 내가 살 거다라는 마인드로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뭔가 좀 그러면 또 수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네. 좀 차츰차츰 네. 개념을 가지고 말을 왜 좀 더듬으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너무 생각이 많아졌어요. 자, 그리고 요즘에 1인 가구 분들은 그 소형 주택 혹은 뭔가 구옥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구옥은 어떻게 투자 그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궁금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런 거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특히 처음 이제는 그런 걸 하실 때는 네. 권리관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절차 사업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냐면 갑자기 뭐 돈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쭉 이렇게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 인가도 받고 뭐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도 하고 뭐 관리처분 인가도 받고 이렇게 쭉 절차가 있거든요. 또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없으면 뭐랄까 나는 한 5년, 7년 보고 샀는데 갑자기 15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조금 유의하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뭐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게 감안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거주 목적으로 사시거나 그런 건 문제 없다. 그런데 감안하지 않고 그거를 너무 기대만 차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뭐 중개소에 갔더니 주변에 갔더니 막 사장님 이거 보세요. 이거 내년에 당장 시행돼.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건 아니다. 그러네요. 저는 이제 뭐 내가 살 게 아니면은 그냥 투자를 부동산 쪽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 9억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또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단점을 또 생각해 봐야겠네요. 근데 요즘에 이제 분위기는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아요. 네. 기대감이 높다는 건 뭘까요? 기대감이 높다는 건 가격이 오를. 그렇죠. 가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대감이 높으면 이미 나까지 알고 있다는 건 맞아. 네. 그래서 사실 이미 가격이 비싼 거 아닌가.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집 마련 언제 하냐? 가격 쌀 때. 가격. 네, 가격. 거래량. 거래량 같이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관점에서 기대감이 높으면 그럼 어떨 가능성이 높다? 가격은 비싼데 거래가 안 되겠죠. 네. 네. 그쵸. 네.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니까 거래가 없을 테고 거기서 내가 산다? 그럼 리스크가 큰 겁니다. 근데 확실히 자기만의 기준과 그리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를 근데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걸 아는 거지 많이 하는 건 훨씬 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같이 지금 딱 요 정도만 알았을 때가 더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건 너무 모르나요? 전 너무 모르나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알고 싶은 것들도 많아졌어요. 네. 시간 관계상 저희 1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셔서 더 많은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가을과 참 잘 어울리는 곡이죠. 윤건의 갈색머리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버린 그녀가 이 노래를 들으면 흩어진 갈색 머리 바람에 젖어 날 생각할까 그녀를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부르면 사랑은 이별로 갚은 어린 손
풀고 커피 타자. 오늘도 뉴움타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을 쏩니다. 오늘 JB 초대석 바로 그 사람에서 이광수 대표님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이광수 대표님이 말한 주택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지금부터 보기 드릴게요. 1번 거래량, 2번 비상식량, 3번 제갈량, 4번 명량. 퀴즈 참여는 중부일보 유튜브 채널 10월 12일 뉴움타 영상 퀴즈 참여 관리자 댓글을 통해 하시면 되겠고요. 퀴즈 풀고 날씨도 요즘에 쌀쌀해졌으니 따뜻한 커피도 받아가세요. 네, 아쉽지만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잔잔한 멜로디로 감수성을 자극하는 곡이죠. 혁오의 윙윙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 비트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저녁 중 윙윙 하루살이도 저량은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빙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듣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보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사람들 북적대는 출근길의 지하철은 좀처럼 가득 찍고 타볼 일이 저녁중 집에서 뒹굴뒹굴 할 일 없어 빈둥대는 내 모습 너무 초라해서 정말 죄송하죠. 하루살이도 저량은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빙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Say 칼바람도 상처난 내 마음을 어쩌지는 못할 거야.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덮을 거야. 차라리 듣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차라리 보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차라리 느껴보지 못한 편이 좋을 거야. 차라리 살아보지 못한 편이 좋을 거야.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저녁 중 윙윙 하루살이도 저량은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빙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